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오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고발된 이 의협의 전현직 간부 3명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협 전 현직 간부 5명 중 나머지 3명에 대한 소환 조사 진행이 되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렇다면 조사 후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공이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독려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렇죠. 의협 전현직 간부들 중에 지금 2명이 일단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주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과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었는데 네.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뭐 투쟁 지침이나 예를 들어서 파업을 독려를 해서 정상적인 전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지금 경찰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들에 대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이들 중에 뭐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른바 경찰이 전공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뭐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었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문건이 논란됐던 이유가요.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리고 집단 행동에 불참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유포하라라는 지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실제로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뭐 전공이 블랙리스트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혹시 의협이 이런 부분들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누가 이 문건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의협 측의 입장은요. 의협이 이런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직인을 찍은 사실도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직인의 위조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예.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빠르게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요, 전공의들의 이제 행정처분 전에 이제 복귀를 한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렇게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 이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이 대립 과정을 좀 지켜보면 네. 말 그대로 완전히 강대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복귀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는 당근을 제시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현재 아니면 의대 정원수에 대한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한 발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물러났다는 취지는 일단 그 지금 미복귀 전공의들 중에 4,943명에게 면허 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전부 다 통제가 이루어지면 예. 그 이후에 이제 사전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왜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겠죠. 네. 그 사이에 복귀를 한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복귀할 명분 같은 것들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과연 이런 정도의 조치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복귀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에 대해서는 좀 아닙니다. 아직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예.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액의 뒷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넘긴 현직 교사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른바 이제 사교육 카르텔이 꽤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정도 동안 감사를 했고요. 56명의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을 지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그리고 배임 수중죄가 됩니다. 크게 어떤 행위들을 했냐면 그냥 말 그대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고 금품도 수수하고요. 그 문제를 본인의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한 교사는요. 2010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형 사교육 업체에 수능 대비 문제 1,200여 개와 부교재 등을 공급하고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 판매한 문제 중에 13개를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 시험에 그대로 내거나 또는 일부 바꿔 출제한 이런 이야. 사례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까지가 뭐 굉장히 충격적인데 적발된 게 56명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적발된 56명도 사실상 5천만 원 이상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람들 위주로 지금 적발이 된 거거든요. 아마 더 있을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부여돼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현직 교사가 문제를 빼돌리고 예. 그 문제를 다시 본인들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도 출제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공정성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논란이 되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뭐 배임 수증죄, 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어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민분들 불안.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냐고요? 텔레비에서 묘하게 아내가 도망을 갔는데 그거 비슷한 거 장면이 나왔어요. 가만있어. 얘기는 해고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손 닦지 마요. 뭐지. 자꾸 나를 안 치더라고. 자꾸 시간을 끌더라고요. 화가 나서 조서에 들어간 거예요. 얘기하려고. 네, 보신 대로 조두순 씨 뭐 아내 다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뭐 재판부에 굉장히 호소를 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이 1년을 구형했어요. 그렇죠. 일단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인데요.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래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어쩌면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겼다는 혐의인데 예. 지금 법정에서 뭐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뭐 잘못 만나면 3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 자체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좀 이런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나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20만 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벌금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조두순의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결국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